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What Uncertainties Do We Need in Bayesian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이 논문인데요. 일단 여기 저자인 야린 갈 이분이 굉장히 uncertainty 부분에서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맨 처음에 베이지안 때문에 선택하게 된 그것도 있는데 확실히 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근데 동시에 항상 머신러닝, 딥러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언설턴티 불확실성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약간 맨 처음에 인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설턴티에 관해서,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뭐 실험 결과와 결론 이런 식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름 한 이슈가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그 문제가 한번 생겼다고 해요. 실험하는 도중에 사학에서 갑자기 뭔가 어떤 사물이 딱 끼어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대로 치고 왔다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사람이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이제 흑인인데 이걸 고릴라로 예측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인종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uncertainty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발표 때도 제가 베이지안 딥러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간 얘네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답을 내는데 그 답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라고 대답을 할 줄 모른단 말이죠.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베이지안 딥러닝인데 그래서 혹시나 다 까먹으실까 봐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확률 분포를 결국엔 나타내게 만들어줘요. 그걸 통해서 이 확률 분포가 이제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번 샘플링한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의 고정된 모수가 아니라 W의 분포를 구하는 게 베이지안 딥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물이 딱 뭔가 튀어나왔을 때 단순히 그냥 이건 사람이 아니네 라고 그냥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툭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차가 뭐 멈추겠죠.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언설턴티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그 오차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발표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뭐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서비스에서 좋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컴퓨터 비전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랬다시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을 한 번에 측정을 해보자라는 목적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두 불확실성의 트레이드오프 연구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부터 인풋 이미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류 두 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 uncertainty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해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aleatory uncertainty와 epistemic uncertainty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aleatory uncertainty는 데이터에 관련되고 epistemic uncertainty는 모델에 관련된 uncertainty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보여주는 특징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위에 빨간색으로 칠한 것도 있고
아래 파란색으로도 칠한 곳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알레토릭 언설턴티는 약간 경계값에서 좀 뭔가 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딕션의 차이에서 좋은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알레토릭 언설턴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알레토릭 언설턴티는 데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 알레토릭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호모세데스티 그래서 등분산이냐 그다음 헤테로세데스티 이분산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세데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인풋 관계없이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헤테로세데스티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알레토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그 카메라 렌즈에 얼룩이 졌어요. 이러면은 계속 그 동일한 그 얼룩이 보이겠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이제 저희가 구성한 모델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알레토릭이랑 다르게 데이터가 많으면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언설턴티를.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딕트 값 차이에 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높은 값을 지닙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그 베이지안 방법론이 언설텐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방법론은 이 둘 중 하나만 측정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이 언설턴티를 결합시켜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자. 이게 메인이었습니다. 좀 더 에피스테믹 언설팅에서 깊게 들어갈 건데요. 일단 잠시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앞에서 근데 보통 베이지안에서 uncertainty 네,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불확실성을 없앨 때 보통 에피스테믹을 없애는 쪽으로 가지 않나요? 보통 이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분산 그걸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해버리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뒤에 로스 펑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에피스테믹 쪽이 좀 더 메인이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두 언설턴티가 좀 약간 다른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 그거는 좀 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모델의 웨이트 파라미터를 분포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메인 목적이고 이 사후 분포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이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인퍼런스 방법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드랍아웃이라든지 혹은 몬테카를로 드랍아웃이라든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이런 쪽이 이제 되게 유명한 것들인데 일단 이 로스 펑션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포가 존재할 때 이제 y 값에 대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 펑션인데 이 지금 이 맨 처음 위에 빨간 네모식이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식을 두 번째 보이는 식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회귀 문제로 생각하면은 MS이거든요. 저 식이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뒷부분 로그 항이 있는 부분은 이제 얼마나 데이터가 불확실한지를 나타내주는 약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MS이고, 네, 네네. 뒷부분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항이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그 회귀 리그레션 문제일 때 나오는 거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냥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소프트맥스 함수로 바꾼 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쪽에 그 오른쪽 아래 부분에 베리언스 Y 보시면 그 뒤에 부분식이 이 뒤에 부분식이 그냥 분산 공식이에요. 결국에는 행렬식으로 나타냈을 때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델에 관련된 언처서티를 설명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테로세데스틱 언서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레토릭 언서티 중에 한 분야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관측값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분야긴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쓰는 공식이 저 아래 로스 펑션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 이전 공식이랑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 그냥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이 앞에 부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f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인 거죠. 그다음 이 부분은 이 시그마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약간 uncertaint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에 집중돼서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동시에 한번 구해보겠다가 이제 논문의 취지였어요. 여기 근데 네. 여기 x랑 여기 x랑 같은 거죠, 맞죠? 아, 네. 같은 x입니다. 어, 오타가 있었네요. 인풋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그 처음에 좀 다른 거 같아가지고 위에 식을 다시 봤는데 똑같아가지고 다르게라고 하면은 약간 Y 절편 느낌인 건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냥 그 뒤에 있는 식은 그냥 말 그대로 언certainty인데 이게 로그 해가지고 약간 의미 없이 그냥 좀 올라가는 거 방지 그냥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 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모델을 컴바이닝한 것과 로스 어테뉴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맨 처음 보이는 식이 저희가 바로 이전에 봤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노테이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 부분 이 fxy 부분이 이제 다시 y 핵과 시그마 핵 제곱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제시하는 공식이고요. 이 시그마 핵 이거 뭐지? 시그마 핵 제곱 이 부분이 로스 어테뉴에이션인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공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게 왜 결합시킨 거지? 라고 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실험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식을 통해서 했다고 해요. 이 두 번째 식은 이 앞에 있는 이 로스 어테뉴에이션을 그냥 지수 분포로 바꾸고 이 시그마 햇에 이제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분산 안정화 그다음에 또 0분의 n꼴 이 꼴을 막아가지고 좀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더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식이 결국에는 그 최종 공식인데 이 앞에 부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앞에 부분이 이제 에피 에피스토믹 그 언서스티고 뒤에 쪽이 알리토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전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생각을 해보고자는 합니다. 혹시 일단 여기는 컴바인의 모델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뭐 딱히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로스 어테뉴에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uncertainty에 따라서 로스를 완화시키거나 더 잘 학습시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uncertainty가 높다라고 하면은 학습 반영을 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에러 텀을 이제 좀 줄이는 거고, 더 작은 값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로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불확실한 데이터 학습은 좀 덜하고 확실한 데이터 학습을 좀 더 반영시키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공식이 되게 비슷한 이유가 그냥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알면은 모델의 불확실성을 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뒤쪽 항이 로그 시그마 xi 제곱이 이제 시그마 헷 제곱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었던 몬테카를로 드랍아웃 방식을 써서 그래요. 그래서 샘플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 그 값을 쓴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당연히 그냥 그 두 개를 다 했을 때가 결과가 좋았다라는 게 그냥 결론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리그레션도 해보고 세그멘테이션을 계속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알레토리 건설이 하나만 했을 때, 에피스테미 건설이 하나만 했을 때보다 27.5로 두 개 달스가 더 좋긴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요. 그래서 에피스테믹 같은 경우에는 드랍아웃 사용하고 알레토릭은 맵 인퍼런스, 이것도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당시에는 이게 가장 결과값이 좋았다라는 건데, 좀 재밌는 특성이 좀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약간 이건데요. 확실히 데이터셋이 이제 이거는 4분의 1개, 이건 절반 다 쓴 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알레토리 베리언스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에피스테믹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듭니다. 이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이 에피스테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알레토릭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에 내재된 언certainty여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네. 결국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그 보면은 어떤, 데이터 양에 따라 에피스테믹 밸런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면은 이게 네. 얘네들이 고안한 방법을 그 로스를 이용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 어,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안 썼을 때 데이터 양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를 좀 봤었으면은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두 개의 언설턴티를 같이 쓴 결과물은 이제 왼쪽인데, 여기서는 그냥 결과가 잘 나타났다는 거고, 이제 여기 실험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두 언설턴티에 그 관한 연구예요. 그냥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게 이제 이 논문의 세 번째 목표였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확실히 에피스테믹 언설티는 모델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 반면에 알레토릭 언설티는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더라. 약간 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었네요. 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아닙니다. 뭔가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바로 풀리기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알렉트로닉 언설티티 같은 경우는 라지 데이터 시츄에이션에서, 그다음에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미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기 어려운지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값에서
좀 큰 차이를 보여주는 곳이 이제 알리토리 건설턴트예요. 반면에 에피스테믹 건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스몰 데이터셋에서 그다음 세이프티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관찰되지 못한 것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잘 나타낸다라는 거고 스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마코프 그러니까 MC 드랍아웃 반복론인데 이게 샘플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에 관해서 평균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음, 네 그래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근데 이게 로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로스라기 그 저희가 네 이때까지 봤던 뭐 알렉스넷 이런 거는 사실 모델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이어를 어떻게 쌓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야 로스텀을 어떻게 준다 이렇게 논문이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를 정교하기 위해서 로스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건가요? 네, 왜냐면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그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좀 더 로스, 특히 군산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그 연설선들을 어떻게 포착하냐 이거를 네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아,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보면은 앞에 그 원래 있던 넷에다가 자기네들 여기 자기네들 걸 썼더니 뭐 0.4 정도 좋아졌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른 모델에서도 이 로스 텀을 다른 모델에서 그냥 로스 텀만 이걸로 바꿨다라는 뜻인 건지 그게 좀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음, 실험적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다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럼 저도 약간 로스만 바꾼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코드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게 이건 어떻게 거기 적용이 된 그거 건지. 없어요? 페이퍼 위 코드 없어요? 아직 저는 못 찾은 것 같은데.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굉장히 좀 신기했던 베이지안 뉴럴넷이 어떻게 컴퓨터 비전에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줬었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베이지안이 옛날에 그 뭐지? 무슨 승리할 확률이었나? 뭐 그렇게 나타내는 그 방법 아닌가요? 뭐 승리할 확률이요? 유명한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주사위에서 이길 확률에서 또 거기서 아, 무슨 확률 그런 아, 것들 정의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나온 게 이거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베이지안이? 네, 맞아요. 그게 사후분포예요. 아, 사후분포를 얘기하려고 그게 게임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구나. 네, 그게 이제 애초에 시작이 그런 확률을 활용하는 거, 도박이라고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주사위 게임 같은 데서 시작이 되긴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혹은 동전을 던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를 이제 확률로 전환시켜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결합시키는 근데 좀 신기한 게 결국에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통계 방법론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평균이라든지 그런 거. 저거 다 6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왜 해요? 베이지안이 좀 더 힘을 받는 데는 좀 데이터셋이 적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아, 추정할 수 있는 아, 왜냐면 기존의 방법론은 다 그 뭐라 그래야지 n이 정말 커졌을 때 우리 가정을 하고 확률을 보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베이지안 방법론은 뭔가 좀 더 주관적인 확률이에요. 자기 사전 지식을 어떻게 결합시켜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게 메인 목적인데 그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또 베이자의 또 단점이어가지고 그동안은 좀 약간 많이 활용이 안 됐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이미 나와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언설턴티가 있었고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지안으로 봤더니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로스 텀을 만들어서 적용해 봤더니 잘 되더라가 네, 맞는 거죠. 네. 음, 감사합니다. 근데 이 베이지안으로 혹시 로또는 안 돼요? 로또요? 아니 왜냐면은